어느 물건이 내 거냐고 생각. 네, 망상 심해하신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지금 행동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 첫째, 굉장히 행동 증상이나 정신 증상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면, 환자를 돌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이 늙은이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왜 이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자가 보이는 증상들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봐주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망상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배우자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놈은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하면서 놀아나고 있다. 어떨까요, 기분이? 환자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여기다 가뒀는데 그 사이에 내 배우자가 어떤 할머니 또는 어떤 할아버지랑 놀아나고 있다. 이런 망상이 사로잡혀 있다고 칩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칼 그린다. 칼.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와요. 그 얘기를 하면 레이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내가 왜 이러가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죠. 반대로 옆에 있는 할머니가 맨날 옆에 있는 방에 있는 다른 할머니 사물함을 뒤져. 왜 그러냐? 내게 없어졌대요. 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하게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 화장품을 나도 아껴 쓰고 있는 걸 훅 해가지고 다 처발랐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끝까지 잡아서 이걸 응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은 망상을 갖고 있는 환자, 특히 피해 망상이나 이런 부정 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불이 나서 여기 못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제재를 당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머리끄댕이 잡고 욕 나오고 과격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누가 내 걸 가져갔는데 내 걸 자꾸 건드리는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보니 그걸 억지로 뭐 한다. 못 참죠. 할머니가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요양원에 자식들이 나오는 사이에 우리 할머니가 다른 놈하고 붙어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눈 돌아가요. 더군다나 병원에서도 우리 여사님들, 이쁜 여사님들한테 관심 있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여기는 없나요? 이쁜 간병사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A 간병사가 저놈한테 잘해준다 그러면 밤에 자다가 저놈 가서 두둑이 패야 한다니까요. 이 간병사는 나하고만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친해야 되는데 이 간병사가 다른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걸 보면 눈이 휙 뒤집혀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요. 가서 언제든지 내가 쟤를 응징하니 밤에 자다가 두둑이 팬다니까요. 그만큼 그 망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은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환자를 이해를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혼낸단 말이에요.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지적질을 당하면 못 참죠 더. 그럼 이것도 한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선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입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이런 망상 증상이나 또는 배회 증상이 심해지거나 행동 증상이 악화됐던 증상들이 생길 때는 그냥 갑자기 툭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배회의 상당 부분 중에 하나는 변비가 심한 경우. 변을 보고 싶은데 변을 보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거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변비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위가 늘어나면서 장운동이 촉진이 돼요. 장운동이 촉진이 되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그 배가 아프면 변이를 느끼는 거 화장실 가서 변을 봐야 되는데 배가 아프니까 밥을 거부하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몸으로 느끼는 거죠. 요거를 하면 요거에 불편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아이들이 변비가 심한 아이들이 아침에 밥만 먹으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학교를 안 가겠다. 똑같아요. 배가 아파서 안 가는 게 변비가 심하면 밥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되면서 배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배회가 생겨요.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배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회가 심해졌는데 하나도 체크가 안 되면 곤란한 거죠. 배회가 심하지 않았던 분이 배회가 심해졌다. 혹시 신체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줘요. 약물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줘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줘요. 또 환자가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공간, 다른 소리, 익숙치 않은 환경에 처하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럼 배회가 심해질 수도 있고 잠자는 것도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주 공간이 바뀌거나 또 어려운 일을 자꾸 뭐 하라 그러면 그것도 힘들고요. 또 원하는 것들을 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도 다 환자들도 느끼거든요. 제재를 가하면 맑게 알아들 것 같죠. 가만히 있지만 그 무기력감 같은 거, 좌절했던 거에 대한 느낌들이 환자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쉽게 그렇게 하지만 환자들은 그거를 몸과 마음으로 다 기억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죠. 또 의사소통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통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문제가 증상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밤만 되면 증상이 심해져요. 대부분. 낮에는 활동화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통 한 5시, 여기 저녁 몇 시에 5시 반? 그리고 잠자는 시간 8시 되면 불 끄겠네요. 그죠? 보통 8시면 이제 자기 준비하잖아요. 그럼 환자들은 잠을 안 자고 싶은데 불을 다 끄면 자극이 없어지고 조용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증상이 막 소문소문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일몰증후군이에요. 이런 치매 환자들이 조용하거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사람들이 있다가 없거나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행동은 잘 모르지만 환자들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다 몸과 마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걸 느끼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신체 활동을 낮에 열심히 좀 시켜서 밤에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환상하고 망상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한 부정망상, 피해망상. 자,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약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물로 적절한 수준을 맞추고요. 적절한 수준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약물이 지나치면 환자가 약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어야 해요. 증상을 최소한으로 시키면서 환자가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약물 용량. 근데 대부분 요양원에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환자가 직접 의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요새도 여전히 안 잡니다. 요새도 여전히 망상이 심하다 그러면 약 듣는 의사는 계속 약을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환자가 넉다운 툭 되죠. 그게 사실은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환자랑 같이 가서 그 약물을 올릴 때 수준이나 상태를 봐가면서 올려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한테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냐, 어쩌냐,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그 환자랑 말다투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꼭, 간병하시는 분 중에는 꼭 이 생각을 내가 바꿔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 계세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끝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물어뜯죠.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렇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